아유 뭐 이거 화제의 지역구가 됐습니다. 평택을이라는 지역이 뭐 가장 뜨거워질 것 같고 상대적으로 어제 발표된 게 이제 하남, 평택, 안산 뭐 이쪽 지역인데 네. 안산의 경우에는 이제 이광재 지사가 가시는 그림이고 또 그리고 아니야 김남국 죄송합니다. 네, 저기 하남갑에는 이광재 지사가 가는 그림이고 네. 안산에는 이제 김남국 대변인이 가는데 네. 상대적으로 평택을에 너무 이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네. 그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가 네네네. 이광재 전 의원과 김용남 의원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무래도 그럴 것이 예. 이제 다른 당에 있다가 네. 이재명 대통령 대선 앞두고 이제 영입돼서 들어간 케이스다 보니까 네. 지분이 네.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역 어디 나갈지 몰랐던 거는 네. 이광재 전 의원의 의사가 예. 채 결정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1순위로 그분의 의사를 묻고 그리고 나서 맞아요. 다음 선택에 김용남 의원 공천이 결정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두 개 다 열어두고 두 지역 다 열어두고 벌초 사진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또 밈처럼 용남 하남 가남 이것도 굉장히 이제 유쾌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당이 선택하는 지역에 나는 가서 예. 선당후사 하며 뛰겠다라는 예.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 평택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또 바로 나 거기서 사무실도 오래전부터 네. 열어서 이제 민원들 해결해 왔고 예. 그래서 거기에도 연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필승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예. 아니 근데 정치인이 사실 지역구 옮기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쵸. 이광재 지사 같은 경우에도 분당이었고, 근데 분당에서 만약에 평택을 가라고 하면 평택에 가가지고 이 다자구도의 험지에서 싸워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 거리상으로도 멀잖아요. 이광재 전 지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왜 이렇게 꼭 공천을 주는 거예요? 뭐 이제 그분의 이력을 잘 몰라가지고. 뭐 선당 후사의 이미지라고 이미 이제 당에서도 내걸었고 이미 강원도지사 공천을 사실 본인 스스로 또 포기하기도 했잖아요. 우상호 지사한테 일단 넘겨준 양보했고. 뭐 그런 실력은요? 어떤 실력이라는 것도 뭐 사실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좀 정평 나 있는 인물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뭐랄까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뭐 그런 뭐 능수능란함도 강원도지사 하실 적에 많이 평가가 됐었고 뭐 이분의 또 뭐랄까 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도 또 공부를 또 오래 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경제 측면에서는 또 전문가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뭐 그런 지략을 갖고 계신 분으로 민주당에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안산의 김남국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마지막 기회? 나이도 어린데. 저는 네. 그게 아니라 저는 김남국 의원의 어쨌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럭키하지 않게 뭐라 해야 되지? 불운으로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운이 안 좋았잖아요. 운이 안 좋았죠. 운이 안 몇 좋았죠. 번의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네.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천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산에 딱 공천을 받은 거 보니까 확실히 민주당 내에서의 네. 어떤 입지가 되게 크고 네.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 입장에선 불안합니다. 또 혹시나 예.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예.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럴 이번이 수 마지막 있지. 기회라고 아니, 개인적으로도 혹시 알지 않으세요? 알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쓴소리하는 겁니다. 잘 아니 근데 아니까. 네. 안산의 경우에는 전략 공천을 이제 두 번째 이제 김남국 대변인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정치인들답지 않게 뭐 정치인들 중에 전략 공천을 두 번이나 받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죠.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우리 오윤혜 씨의 걱정처럼 의원 되시고 만약에 실제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뭐 분란은 없었으면 좋겠다. 논란의 주제에 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절대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 네. 정말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김용 전 네. 의원의 경우 네. 공천을 주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72분이나 강경하게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경선을 치렀어도 가능했을 구도인데 네. 전략 공천으로 김남국 전 의원이 네. 그쪽으로 공천 받은 걸 보면 네. 나 하나의 공천이 아니라 네. 다른 여러 가지 무게의 그 압박과 함께 네, 네. 공천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네. 시민들에게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최선을 민주당 다해야 돼. 내에서도 뭔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은 안산 얘기하면은 김용 부원장 관련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저희 시간 2시 반 정도에 아마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시 반이었나 2시 반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의 의견을 대성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김용 전 부원장도
안산의 그 자신의 어떤 출마 의지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상황이고 본인이 조작 기소의 피해자임을 계속 밝혀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수의 지금 63명 정도 넘었죠? 아마 민주당 의원이? 지금 마지막까지 집계한 걸 보면 72명. 72명? 예. 많이 늘어났네요. 72명의 민주당 의원이 김용 공천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안산을 현역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김용을 공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천 배제가 이제 이뤄졌다는 대목에선 굉장히 아쉽고 이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김남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갈 길은 명약관화한 거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왜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그냥 근데 저의 진심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꼭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평가 전 해봤고 지역을 좁혀보면 평택을에서요. 조국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국 후보가 25면은 이게 김용남 후보가 23, 그 뒤를 잇따르는 유이동 후보 이런 식으로 KSY 조사가 네. 김용남이 평택에 출마했을 때라는 그 가정을 두고 나온 조사입니다. 공천 발표 이전에 조사한 내용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만 조국, 김용남 그리고 유이동 등등의 이 여론조사 지지도가 20%대에서 골고루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거의 1대1대1 구도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여론조사할 때 상황이 김용남 의원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하마평만 나올 때고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 누굴 선호하느냐와 같은 여론조사에서 언급이 계속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유명한 인물이고 그래서 그 유명세와 함께 다른 고를 후보들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지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4년 총선에서 평택에 나온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지지율이 유지가 되겠지만 김용남의 공천과 함께 이 20%의 뚝이 무너질 것인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안타깝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진보당 김재현 대표예요. 왜냐하면 사연대를 계속해서 이제 견고하게 끌고 오다가 처음에는 조국 대표가 거기 나갈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본인 지지자들 당원들한테는 조국이 출마할 리 없다라고 계속 이제 확고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 깨져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 민주당에서 이제 또 공천이 들어와서 아마 가장 피말리면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게 진보당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온 입장문을 딱 보면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 조국 저격수 봤어요. 일부러 이렇게 민주당 공천한 거야 그래 해보자라는 뉘앙스였고 진보당은 겸허하게 이 연대의 틀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호소력 짙게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장기전으로 봤을 때 어떤 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후보가 민심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김용남 의원이 공천을 받을지를 어디서 들었는지 조국 저격수 사과해라 반성문 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를 마음 먹지 않은 김용남 의원 쪽에서도 이거 아닌데 할 수밖에 없죠. 나 그때 얘기했던 거 다 사실이야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구도로 끌고 가는지 어쨌든 내수용으로 사이다성 발언을 한 것뿐인지 아니면 진짜 한번 시끄럽게 선거해보자라는 어떤 폭탄을 던진 건지 그걸 평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저도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남 의원이 여기 공천 받기 전부터 조국혁신당에서 과거 국민의힘의 김용남이라는 정치인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조국혁신당의 의원이 그거를 올려놓고 저격을 한다라는 거는 누가 진짜 민주 진보의 편인지를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라는 그런 이념적 경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늘 했던 얘기는 우리는 민주당의 우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혁신당이 직접 이런 식으로 김용남 후보를 저격한다라는 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역공이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용남이가 그래도 공격을 심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품격이 있는 캐릭터니까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남 의원이 그 국민의힘 전신 거기 있을 때도 자신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힘들게 그 발언한 거예요. 그
그 어쨌든 제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걔도 거기서 살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네. 해고 나서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예.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당시 사진을 보면 걔 얼굴이 그렇게 편치 않아요. 지금 되게 밝아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런 일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겠지만 예. 아마 그 민주당 내에서의 정치를 좀 더 아름답게 끌고 가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거나 예. 그 선거판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그러지려는 행동은 안 할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파묘가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했던 발언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러면 네. 다시 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네. 검사 출신이었지 이런 얘기도 했지 네. 이재명 대통령과는 또 이런 얘기도 했지.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조국 대표와 김용남 후보 이렇게 서로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네거티브 자체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저는 조금 어떤 네. 부분에 있어서는 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왜요?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박 터지는 평택을에 김용남까지 이제 투입시켜가지고 예.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 음. 그러니까 평택을에 출마했을 때는 조국 대표가 네. 그래도 민주당과 아주 작은 스킨십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김용남 의원이 나온다는 게 네.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글쎄 끌고 뭐 갈지.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네. 결국 아까 이제 우리 강민정 대변인 얘기해 준 것처럼 1순위는 이광재 지사였던 것 같아요. 먼저 아. 지역구를 타진하는 쪽은 이광재 지사였고 네. 이광재 지사가 만약에 하남조차도 본인이 뭐 지역구를 고사했으면. 옮겨서 고사했으면 그 하남 지역을 김용남 의원이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2주 전만 해도 들은 얘기는 만약에 이게 엉키면 평택에 다른 영입 인사를 들여오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에서는. 아, 네. 근데 이게 공교롭 어쨌든 운이 좋게도 딱딱 이제 지역 안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글쎄요 뭐 이제 이게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그림은 전체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땐 최악이지. 피해야 될 텐데 최악이지. 결과적으로는 단일화 가능성 일단 첫 번째로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단일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판이 어려워지는데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김용남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대목까지 우리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단일화가 쉽지는 않겠죠? 우선 황교안과 네. 유이동 두 네. 후보를 놓고 보면 15% 밑으로 계속 지지율이 나올 때에는 네. 단일화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황교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과 예. 내가 황교안이다, 내가 장동혁이다 서로 에너지를 좀 이렇게 나누었던 장면들이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네네네네. 소통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유이동은 장동혁 체제 안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 이거 단일화해 하라면 군말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 막 혼자 독보적으로 많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민주 진영을 보면 네.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후보는 네.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그 둘은 낸다. 누구로? 뭐 당연히 김용남으로 될 것 같아요. 예, 네, 민감하기 모르겠어요. 때문에, 근데 뭐 예, 지금 그거는 당장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두 분의 메시지가 네. 우리는 연대를 밑에 놓고 있다. 항상 열려 있다.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3표 차이로 내가 압도적 당선이 될 것이다. 예. 라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네. 결이 달라요. 그래서 합쳐서 단일 후보를 낸다고 하면 네. 한쪽은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빠지게 된다. 예. 이게 그러면 표가 갈리겠네요.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 한 명 나오고 진보 쪽에 2명이 나와서 총 3명. 그렇게 되면 갈리긴 갈리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우리 민경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우리 친구 김용남이 단일화 모먼트에서 어떤 그 정치력을 보여줄까요? 그 정치력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가 평택에서 가지는 경쟁력은 사실 누구보다 더 앞서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 수원하고 가깝고요. 예. 그 평택하고 수원, 오산 이쪽 사람들은 수원에 와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김용남이가 2016년에 거기 법무법인도 자기네 회사를 거기서 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평택 전반적인 경제에 이 친구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평택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예. 아마 그 정치력을 통해 가지고 조국 대표하고 단일화는 어려워도 예. 마음쪽 그 유권자들의 마음속엔 단일화를 본인이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3명이 단일화는 힘들어요.
진보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압도적으로 네.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서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KSOA 자체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압도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출마 전에 얘기이기 때문에 출마하고 나면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발생하니까 네. 김용남 의원이 만약에 앞서간다. 당 간판을 단 김용남 후보가 앞서가면 그러면 조국 후보가 단일화를 오케이 해주고 여론조사 돌려서 본인이 네. 여기에 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김용남은 의원에 가기 직전이지만 여기는 다 당 대표가 걸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당 대표, 김재현 후보도 김재현 진보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에 출마한 지역의 지역구 예를 들면 단일화 양보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그러면 네. 평택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관심 있게 지원금을 내려줬다 하더라도 그 지원금이 어떻게 어떤 규모로 쓰이는지 그쪽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정책에 목이 말라 있는 상태라고 예. 해요. 그러면 조국 대표가 지금 제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뭡니까? 계속해서 네. 유이동 후보 쪽에서 빠글이 깨지고 있고 이거 다시 손보라고 지난주에 아마 우리 김용민 TV에서 저도 얘기를 나눈 것 그 같은데 KTX. 예, 그걸 지금 손보는 중인 것 같고 예. 그리고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실용주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네네.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예. 그럼 지금부터 공약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인물론보다는 네. 다 인물은 1대1대1만큼의 지지율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로 오랫동안 지켜보신 민경훈 위원장님께서 김용남이 평택에 가게 돼서 당선된 후에 평택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질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마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평택에 대한 이해가 또 김용남 의원이 있으시니까. 있으시니까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김용남 의원이 되시면 평택 시민들의 삶은 뭐가 달라집니까? 아,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 통화는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뭐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택에 지금 평택을이 속한 지역의 문제점을 정확히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기에 화양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오. 서해안에 네. 붙어 있는데 그 평택항에 붙어 있는 곳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95만 평 정도 되는 걸 개발하다가 금리 높아지고 막 하면서 한 10년쯤 지나서 지금 묶였어요?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김용남 의원이 잘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고덕에는 예. 반도체, 네. 삼성 반도체. 네. 다른 지역은 막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거긴 지금 두 개의 팹동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진행되면서 예. 거기 브레인 시티 뭐 이런 명칭이 있는데 거기 개발이 다시 좀 돼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친구가 그것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한 방에 그냥 무너졌기 때문에. 맞아요. 수건 네. 그래서 사업. 예. 근데 그거를 지금 풀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친구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또 제가 거기에 조금 인발부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보를 좀 줬고 그다음에 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뭐 AI의 첩보도 나오는데요. 여의도에서 30분 만에 평택에 가는 그 기차가 생겼어요. 여기 오. 안중역이라고. 네. 아, 그럼 평택이 서울이 되는 게 실현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서부터 청주, 천안까지 정도는 다 개발이 될 걸로 다들 예상하잖아요, 부동산은. 근데 그 사이에 평택도 있고. 그런데 안중역 주변이 한 100만 평 넘게 이상하려고? 아니 안중역으로. 아니 지금 막 찾아보려고 했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 계획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땅값만 수조원 필요한 데예요.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도움 있거나 그러니까 도움만 있으면 안 돼요. 실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 욕심 많아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뭐 부정을 하려고 한 사람이 해먹지 오면 안 말고. 되고. 근데 이 친구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제가 그럼 나는 그쪽에서 내가 좀 민발부된 일도 있는데 내가 정보를 줄게. 그랬더니 당장 달라. 그래서 나는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살겠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경제적인 면에서는 가장 좀 앞서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김용남 후보님께서 경제 쪽으로 좀 아.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저도 들었어요. 그거를 이 친구를 우리 민 평론가님이 그러니까요. 친구라서 그런 소문이 났나? 예, 저는 이제 경제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네. 이 친구가 그 어느 날 갑자기 한 5, 6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같이 펀드 매니저 시험을 보자고. 그래서 싫다.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본다. 그랬더니 제 옆에 동료도 우리
저기 김용남 의원하고 친해요. 그 친구도 이름이 용남이에요. 여자분인데도. 예, 예. 그래서 두 용남이가 그래서 그럼 우리 둘이 볼게. 그래서 가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펀드 매니저 시험. 네. 본다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아니요, 어려워요. 오.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 그런데 대단하다. 가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붙었는데 그 김용남이는 거의 머신 수준이에요. 시험 보면 입시용 아들일 거예요 아마. 암기가 되게 잘 되시네요. 아, 스피드 예. 빠르시구나. 대학교 때 사실을 패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친구 고등학교 때 공부만 열심히 한 친구로 다들 알려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구 엄청 잘 쳐요. 당구랑 지금 삼각형이랑 무슨 상관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경제를 당구 보면 잘 친다. 그 친구가 굉장히 그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재다능하시네. 그런 시험을 다 합격하고 굉장히 그 자본시장이나 이런 것 쪽에 그 관심이 있고 실제로 그걸 실천해요. 그래서 사업도 하고 그래서 아마 평택 분들한테는 굉장히 뭐 변호사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러네요. 경제 전문가로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뭐랄까 그 김용남 의원님의 삶 내지는 이력 경력이 그냥 일반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끔 좀 다층적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김용남 의원님하고 AI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새로운 거에 되게 장벽이 좀 낮으시고 공부하려는 자세가 좀 특출나시고 그거에 더해서 계속 경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세계 경제 그리고 금리 이런 거에 되게 밝고 본인도 또 그런 그 저기 학위가 또 있으시다 보니까 책도 과거에 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배우는 자세가 되게 남다르시다라는 느낌을 제가 몇 년 전에 또 같이 뭐 AI를 배우면서 느꼈기 때문에 평택 시민들에게는 김용남이라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아무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어가지고요. 평택을 얘기는 저희가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마 새로운 여론조사 그리고 아마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또 오게 될 겁니다.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